저 삼성 블랙리스트 아닌가봐요. 폴드2 빌려줬어요. 땡큐 삼성. 3분의 1이니까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네. 미안.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드디어 갤럭시 Z 폴드2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빨리 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제품을 대여한 거기 때문에 어디서 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작년 갤럭시 폴드1이 출시되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냐면 기존 스마트폰이 가진 폼팩터에서 화면을 접어버리는 새로운 폼팩터가 출시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올해 역시 새로운 2세대 버전의 폴드가 출시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름을 갤럭시 Z 폴드2라고 Z 플립처럼 Z가 붙었습니다. 지금은 화면을 한 번만 접지만 앞으로는 뭐 2단, 3단, 그러니까 Z 모양처럼 여러 번 접을 수도 있기 때문에 Z를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요즘에는 또 Z세대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또 거기에 쓰이는 것 같기도 하고. 참고로 제가 사용한 모델은 개발용 시료라서 실제 양산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외관 디자인은 정말 많이 매우 예뻐졌습니다. 블랙과 달리 브론즈는 노트 때 본 브론즈와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무광의 브론즈는 삼성의 역대급으로 잘 만든 색상이긴 맞지만 카툭티가 많이 아쉬웠는데 폴드2의 무광 브론즈의 조합은 굉장히 정말 예뻐졌습니다. 기존 폴드1은 둥글둥글한 디자인이었다면 폴드2는 샤프한 디자인으로 변했는데 브론즈와 함께 이 색상의 조합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폴드1은 화면이 접힌다는 상징성이 좀 큰 폰이었지만 이제는 디자인적인 완성도도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실버 색상이 처음에 구입할 때는 예쁘다고 생각해서 구입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 좀 별로인 그러한 색상이었지만 브론즈는 무광이기 때문에 훨씬 마음에 들게 디자인되었습니다. 폴드1의 실버는 지문이 많이 묻는 게 단점이에요. 단 갤럭시 노트 20처럼 카툭티의 룩을 따라한 것은 좀 별로였습니다. 노트 20만큼 카툭티가 심한 것은 아니지만 이 룩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히려 노트 20는 이 카툭티 말고 카메라의 디자인은 저는 좀 예쁘거든요. 그에 비해 얘는 진짜 밋밋한 카툭티. 노트 20 일반 버전을 보는 것 같아요. 힌지에 있는 삼성 로고 위치도 상단에서 중앙으로 내려왔고 기존에는 이 지문 인식에 그냥 단순히 진짜 지문만 인식하는 버튼이었는데 이번에는 잠금과 지문 인식이 통합되었고 기존에 있던 잠금 버튼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잠금 버튼이 다른 것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눌러서 열 때 단증인 저에게는 기존 방식의 측면 지문 인식, 오히려 호불호가 있는 초음파 지문 인식 방식을 더 좋아합니다. 측면으로 보자면 기존 폴드와 비슷한 생김새를 갖고 있지만 이번에는 안쪽으로 갈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내부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외관 디자인은 다른 것보다 커버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커진 게 마음에 들어요. 찐따 같은 태평양 베젤이 맞냐? 지금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가 이거는 거의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기존에는 거의 노쓸모였던 커버 디스플레이의 활용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폴드1은 좀 어둡고 녹색의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의 디스플레이는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크기 차이도 많이 나지만 품질 차이도 꽤 크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은 가로의 길이가 기존보다는 더 넓어졌긴 하지만 쿼티 키보드를 제대로 활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짧은 편이었습니다. 추후 폴드3에서는 가로의 길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넓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폴드1의 무게도 꽤 무거웠는데 이번 폴드2는 어쩌면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무게가 기존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노트 20 울트라도 꽤 무겁다라고 생각 들어서 이제 다시 S20 플러스로 갈까 싶었는데 폴드2를 들다가 노트 20 울트라를 들면 가 되더라고요. 접었을 때의 두께는 기존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큰 체감이 되진 않았고 오히려 가로의 길이가 길어진 것은 확실히 체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디스플레이로 게임을 하기에도 꽤 괜찮았어요. 어몽어스나 배그를 하기에도 꽤 괜찮았고 진짜 카톡 보기가 세로로 길어지니까 스크롤을 덜 해도 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진짜 폴드1에 비해서는 거의 크게 흠잡을 것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영상을 볼 때도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지다 보니까 책상 위에 이렇게 영상을 두고 보기에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카툭티가 좀 심하기 때문에 덜렁덜렁거립니다. 전면 펀치홀 사이즈는 노트 20 울트라보다는 조금 더 큰 편이지만 크게 거슬리진 않았고 단점이라면 커버 디스플레이는 120Hz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디스플레이와 커버 디스플레이를 썼을 때 120Hz의 차이, 그러니까 역체감이 굉장히 심해져요. 가끔 보면 120Hz? 나는 그건 체감이 되지 않는데? 그건 폴드2 쓰면 아무리 막눈이라도 120Hz의 역체감을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디스플레이를 쓸 때는 괜찮은데 커버 디스플레이를 쓸 때는 120Hz, 60Hz로 되다 보니
있으니까 끊김이 많이 느껴지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게다가 디스플레이 품질도 처음에 커버를 봤을 때는 괜찮지만 내부 디스플레이와 품질 차이도 느껴져요. 유심 트레이의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단으로 내려왔고 이것을 뽑아보면 듀얼심은 아니고 기존처럼 싱글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폴드 1에 비해서 용량이 반토막 났는데 외장 메모리 미지원하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죠. 정리하자면 폴드 1은 약간 아재스러운 디자인이었다면 폴드 2는 이제 준 아재 정도? 아니 솔직히 좀 예뻐요. 그럼 이번에는 내부 디스플레이입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기존 7.3인치에서 7.6인치, 디스플레이 품질도 폴드 1에 비해 진짜 좋아졌는데 폴드 1은 커버나 메인이나 디스플레이 품질이 접는다라는 것은 좋지만 품질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디스플레이 크기도 살짝 커지면서 더욱 태블릿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상단에 애매한 노치가 제거되고 펀치홀이 추가되면서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폴드 1의 노치와 비교하자면 완전 선녀예요. 물론 펀치홀의 크기는 노트 20 울트라보다는 훨씬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젤도 폴드 1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얇아졌고 범퍼는 왼쪽에 넣었고 오른쪽에만 이제 하단 그리고 위쪽에 추가되었어요. 확실히 폴드 1과 비교하자면 사이즈도 조금 더 커졌지만 디스플레이 품질 그리고 베젤이 얇아지면서 정말 좋은 태블릿을 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폴드 2의 디자인은 진짜 완성형에 가까워요. 펼쳤을 때의 두께도 조금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얇아진 느낌이 있지만 사실 이제 무게가 무거워졌다는 것이 더 크게 체감되더라고요. 그리고 내부 디스플레이는 커버와 다르게 120Hz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얘도 LTPO이기 때문에 노트 20 울트라처럼 가변으로 주사율이 조절되고 화면 해상도는 따로 조절할 수 없게 한 가지로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디자인이나 디스플레이나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저는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의 구성은 폴드 1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동시대인 노트 20 울트라와 비교한다면 꽤 카메라의 차이가 큰 편입니다. 아니 상반기에 출시한 S20와 비교하더라도 폴드 2의 카메라는 좋은 편이 아니에요. 초광각 카메라는 화소가 낮아진 대신 센서는 조금 더 커졌고 Z 플립과 동일한 구성입니다. 광각은 S20와 동일하게 가변이 빠지면서 센서 크기는 더 커졌고 망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나 메인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동일한 1000만화소 카메라를 사용했고 폴드 1과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래그십이라고 본다면 카메라의 구성은 많이 실망스럽고 태블릿 기준으로 본다면 아주 좋은 카메라를 탑재한 것이죠. 그리고 편의 기능이 폴드 1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일단 카툭티 때문에 오른쪽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메모리 카드 이렇게 2개 정도는 꼽아줘야 자 이제 수평이 맞고 폴드2는 Z 플립처럼 여러가지의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폴드의 폼팩터는 접었을 때는 핸드폰, 펼쳤을 때는 태블릿이기 때문에 지금 펼쳤을 때 태블릿으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개선되었거든요. 저는 다른 것에서는 엣지 패널을 좋아하지 않는데 폴드에서는 엣지 패널이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앱을 바로 실행시키는 것보다 멀티태스킹을 하기에 좋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누르면 세팅한 값을 바로 불러올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메시지를 추가한다면 멀티태스킹 하는 속도도 많이 빨라졌고 세로로도 바꿀 수 있고 다시 분할할 수도 있고 중앙에 있는 오른쪽을 클릭하면 엣지 패널에 이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다음 사용 시 이 설정을 그대로 빠르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많이 변한 부분이죠. 메시지를 팝업 창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을 때 스크린샷을 찍게 되면 굉장히 간편하게 메시지나 카톡으로 바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더 좋아진 기능이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에 들어가면 아이패드처럼 더 많은 화면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기존처럼 보여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화면으로 보게 된다면 뭐 메시지도 일반 폰과 동일하고 내 파일을 보더라도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켜게 되면 다시 돌아갔을 때 메시지도 화면이 분할되고 파일 같은 경우에서도 큰 화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단점은 아직까지 삼성 기본 앱만 지원한다는 점, 나머지 앱들은 이 기능을 아직까지 제공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기능을 켜고 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체감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었을 때 커버 디스플레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차 위에서 내비게이션을 간단히 펼쳐놓고 보기에도 더 좋아졌고 Z 플립처럼 플렉스 모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지원하는 것이 많진 않지만 기본 세팅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것을 클릭하면 플렉스 모드처럼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서 볼 수 있고 왼쪽은 미리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왼쪽 위를 누르게 되면 커버 디스플레이를 켜는 모드예요. 내가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반대편 화면으로도 볼 수 있는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주기에 엄청나게 좋아졌고 좋은 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기에도 더 좋아졌습니다. 또 화면을 접었을 때 위에 있는 촬영 화면에 올라가게 되고
밑에는 뭐 셔터 버튼이나 다양한 것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러한 재미난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었어요. 이것은 아직까지 카메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드 1에 있었던 문제점이 개선되었을까? 먼저 폴드 1을 사용할 때 좀 체감되었던 것이 이제 젤리 스크롤, 그러니까 스크롤을 할 때 천천히 아니면 빠르게 하다 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맞지 않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폴드 2는 완벽하진 않지만 개선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개선이 되었다라기보다는 120Hz를 지원하기 때문에 젤리 스크롤이 거의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내구성, 얘는 폴드 1과 다르게 UTG, 그러니까 울트라 신 글래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폴드 1에 비해 내구성은 더 좋아졌거든요. Z 플립의 정도 내구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주름의 정도도 개선된 것 같기는 하지만 폴드 1과 비슷한 정도? 제가 좀 오랫동안 사용한 폴드 1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폴드 1도 주름이 잘 느껴지진 않거든요. 대각선으로 봐야 주름이 보이는데 폴드 2도 여전히 보이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영상 볼 때의 비율은 여전히 폴드 1처럼 렛터박스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볼 때의 비율은 여전히 별로예요. 폴드의 비율은 써보면 아시겠지만 멀티태스킹과 작업하기에 좋은 비율이에요. 책을 읽기에 아주 좋은 비율이죠. 그리고 스피커의 위치는 여전히 구립니다. 화면을 닫았을 때의 밸런스는 괜찮지만 열었을 때 가로로 쓰기에는 괜찮은데 세로로 쓸 때는 왼쪽으로 스피커가 쏠려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구렸습니다. 추가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분해를 해봐야 알겠지만 국내판에도 밀리미터 웨이브를 지원하고, 나쁜 소식은 언팩에서 힌지를 커스텀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내수 차별로 한국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터리는 조금 더 써봐야 알겠지만 노트 20 울트라와 동일한 용량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빨리 빠진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버튼의 편의성도 너프 되었습니다. 얘는 지문 인식과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돌출이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누를 때 좀 불편하다는 점, 그리고 방수 방진과 외장 메모리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폴드 1의 경우 살짝 열게 되면 얘가 헐렁헐렁하기 때문에 한 손으로 쉽게 열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Z 플립부터 하이드웨어 힌지를 사용하면서 얘가 좀 많이 처음에 펼쳤을 때 많이 뻑뻑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처음 열 때는 힘이 좀 강하게 들어가지만 한 요정도? 이 정도로 열고 나서 모두 펼칠 때는 힘이 적게 들어가게 힌지의 장력이 신기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Z 플립은 한 손으로 열지만 얘는 이제 보통 이제 두 손으로 열다 보니까 처음 열 때는 뻑뻑하지만 뭐 괜찮은 Z 플립보다는 괜찮았어요. 스피커의 품질은 폴드 1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스피커이지만 아이패드처럼 엄청 좋은 정도는 아닌, 나머지 스펙은 퀄컴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12GB의 램, 256GB의 스토리지, 유선은 25W, 무선은 10W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 정말 잘 만들었다입니다. 폴드 1을 폴드 2가 오징어로 만들어버렸어요. 디자인 자체가 워낙 예뻐지다 보니까 폴드 1은 뭔가 접는 폰, 기덕들을 위해서 구입하라 이런 느낌이었다면 폴드 2는 이제 제대로 일반 사용자도 관심을 끌게끔 제대로 만들었어요. 와, 진짜 노트 20 시리즈는 너무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폴드 2는 진짜 대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하드웨어는 2세대로 오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앱들은 스마트폰 사이즈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폴드를 쓰면 화면은 커서 시원시원하지만 스마트폰 비율을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빈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이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라는 옵션을 넣으면서 이제 기본 앱의 비율도 수정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많은 유저분들이 기본 앱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드파티 앱들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과 구글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이 단말기를 제가 사전 예약한 제품이 오기 전까지 빌려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폴드 2는 진짜 완성형에 가깝게 사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개선을 해줬다면 노트 20는 오히려 귀를 닫아버리는, 진짜 이건 너무